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인공지능 AI가 쓴 군산복합체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복합체는 사실상 군산민주당 복합체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어처구니 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퇴임사 초안에는 소위 군산의회 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콩그레스 컴플렉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퇴임사 초안은 미국의 군대와 군수산업 그리고 의회가 해외에서 쓸데없이 갈등과 전쟁을 조장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퇴임사 최종본에서는 군산의회 복합체가 군산복합체로 바뀌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예의 표시로 의회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인공지능 AI가 군산복합체에 관해 아주 냉정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쓴 에세이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경고가 결코 허풍과 과장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AI의 초기 화면입니다. 군산복합체는 국가의 군대와 여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위산업 간의 관계를 말하며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는 군사 예산의 불필요한 확장과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의 대상이다. 군산복합체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세금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사계약은 특정 회사 그룹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군수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군대는 종종 불필요하거나 당면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와 장비를 구입한다. 이것이 많은 가치를 산출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또 다른 우려는 군산복합체가 외교정책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군산복합체를 보유한 국가는 국제 분쟁의 외교적 해결이 더 적절한 경우에도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고 이것이 갈등의 확대와 전쟁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산복합체는 국내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방위산업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의 요구보다 군수계약자의 요구를 우선시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군산복합체가 소수의 강력한 이익 집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군산복합체는 대내외 정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슈다. 시민이 이 관계의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이 군비 지출이 책임있고 투명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AI의 군산복합체 에세이입니다. 이제 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군사예산 확장은 맞습니다. 미국의 최근 국방예산은 8,580달러이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원조 450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안보, 치안 등과 관련된 지출도 배제되었습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연방예산의 3분의 2가 군사, 보안 및 경찰 활동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군사 솔루션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맞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단일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에 관련해서 AI 봇은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과 그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험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엄청난 양의 낭비와 비효율성. AI 봇이 펜타곤이 수조 달러를 낭비했고 5번이 감사해서 연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고 F-35와 B-21과 같은 낭비적인 무기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쟁의 고조와 전쟁의 위험에 관련하여 AI 봇이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잘 고려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AI봇은 저는 미국인들이 훌륭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비로 인한 부채가 사실상 없기 바랍니다라고 풍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7번째,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에 대해서도 AI봇은 미국 장군이나 제독이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군산 복합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시민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AI봇의 지적은 훌륭하지만 선출된 공직자들이 군비 지출이 책임있고 투명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AI봇의 결론은 아쉽습니다. AI봇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군산 복합체의 핵심이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사 초안은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산 복합체를 움직이는 핵심은 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은 도덕적 언어로 군수산업을 정당화했고 자신을 미덕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전쟁은 선한 전쟁이고 그들이 싸우는 모든 적, 가장 최근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은 악의 화신입니다. 하원 의장과 부통령이 서명으로 가득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뒤에 서 있는 모습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비열한 전쟁광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은 기업은 물론이고 무기 제조업체와 국방상의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너무 비싼 무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전쟁이라도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가 늘어난 현 회계 연도에 할당된 8,58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을 포함해서 어떠한 군사 예산도 지나치게 큰 것은 없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통제되지 않은 군국주의를 제국의 치명적인 질병으로 언급하면서 제국이 궁극적으로 자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 존 맥카시 상원의원, 마이클 그레블 상원의원, 윌리엄 프록시마이어 상원의원,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 등 한때 군수산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맞서는 민주당 일파가 있었으나 반전운동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30명이 최근 바이든에게 푸틴과 협상을 촉구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와 전쟁을 도발하려는 언론은 그들의 서한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 반대는 주로 공화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원에서 11명 그리고 하원에서 57명이 반대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러한 욕망은 위험하고 미국을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파멸적입니다. 군부의 독점으로 부채가 31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미국 GDP 24조 달러보다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몇 배 되는 군사비를 지출합니다.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확장된 예산보다 많은 217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계약은 대규모의 새로운 방어 구축 형성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1970년 저서 더 펜타곤 프로파간다 머신에서 국방부와 무기산업이 홍보 캠페인, 국방부 영화, 할리우드 통제 및 상업 매체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여론을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은퇴한 사성 장군이자 MBC 뉴스의 군사 분석가 베리 맥카프리는 군사 판매 및 프로젝트 관리회사 디펜스 솔루션스의 직원입니다. 펜타곤 예산에 대한 모든 의회 투표 전날 군수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의원과 보좌관을 만나 그들의 지역구에서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이번 국방부 예산에 투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낭비적인 전쟁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가 비애국적이라는 언론의 선전선동과 결합되어 선출직 공직자를 속박에 빠뜨립니다. 이 정치인들은 또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기 제조업체의 아낌없는 기부에 의존합니다. 세이무어 멜만은 그에 져서 펜타곤 캐피탈리즘에서 군사화된 사회가 국내 경제를 파괴하는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무기 시스템의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반면에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은 약해집니다. 대학들은 환경 연구와 인문학을 위한 자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군사 관련 보조금은 넘쳐납니다. 퍼머넌트 워 이코노미, 영원한 전쟁 경제라는 용어를 만든 멜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과거, 현재, 미래의 군사작전에 지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과 FBI의 감시 및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아마존을 비롯한 기술 대기업은 영구 전쟁 경제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움직이는 심각하게 군사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전쟁이 그것을 계속 부채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